네, 안녕하세요. 성견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ICO라고 부르는 암호화폐 공개 또는 토큰 공개는 기업 설립 후 가상화폐를 활용해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로서 ICO 데이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에만 ICO를 통해 78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2018년과 17년 그 사이에 기업들이 자본금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서 그 인기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말 기준 98개의 ICO를 통해 합계 약 3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4,300억 원을 조달하는 것에 그치면서 그 열풍이 급격하게 식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포함해서 다양한 규제기관에서의 검토가 강화된 부분이 한 몫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이 SEC의 엄격한 규제에 따라서 암호화폐 공개를 할 것이 요구되나 복잡한 신고와 등록 과정 없이도 암호화폐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JOBS Act라고 해서 미국의 많은 증권 규제를 완화하여 미국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상의 Regulation A Plus라고 하는 조항이고 또 다른 하나는 Regulation D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SEC는 1934년 증권거래법률의 섹션 21조 A항에 따른 투자보고서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ICO로 판매된 대부분의 토큰들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토큰의 발행자와 해당 시장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토큰의 공개와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연방증권법을 준수해야 할 것을 명시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다오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당시에 발표된 몇 개의 백서에 의존한 ICO들이 시장에 공개되었었는데요. 그 백서들에서는 미래의 토큰을 위한 단순 계약서라고 불리는 SAFT, Simple Agreement for Future 토큰을 활용한 관련 ICO가 그 토큰의 소유자로 하여금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토큰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백서들이 주장하는 이 다목적 토큰의 특징 중 중요한 부분은 바로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연방 정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증권에 속하지 않고 관련 규제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항공사 마일리지나 보상 프로그램 또는 코다코인, 파일코인과 같은 이 SEC의 허가 없이 발행된 다른 유형의 토큰들과 유사하다고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미국 대법원이 SEC vs 하위 케이스에서 도입한 이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토큰이 증권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SEC의 수장인 제이 클레이튼은 이 케이스를 통하여 누군가의 기업가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미래의 수익을 포함하고 있는 토큰 및 그에 대한 판매는 미국 연방증권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증권 및 증권 판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위 다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SEC는 신고가 되지도 않았고 신고 요건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먼치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ICO를 투자자들에게 토큰이 발행되기 전에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 SEC의 주장에 따르면 먼치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토큰이 다목적 토큰이라고 주장을 했으나 사실상 다목적 토큰을 모방한 증권을 발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 사례와 다오 보고서를 통해서 SEC는 다목적성을 가진 토큰도 증권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고요. 투자 계약,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 계약서상에 공개되고 판매된 디지털 자산들도 모두 증권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다오 보고서의 단계에 따라서 SEC는 ICO와 관련된 모니터링과 규제 활동을 더욱 강화해 오고 있는데요. 2019년 8월에는 뉴 잉글랜드 기반의 블록체인 회사인 심플리 바이탈이라는 회사가 미등록 거래로 630만 달러, 한화 약 775억 원 정도의 증권을 공개적으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 합의로서 사건을 마무리했었고요. 2019년 9월에는 ICO 박스와 그 창업자들을 상대로 미등록된 ICO와 미 금융산업규제국 중개거래 위반 혐의로 각각 1,400만 달러와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SE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ICO를 증권의 공개적 판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방증권법에 따라서 SEC에 적절히 신고, 등록을 하거나 신고 면제가 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SEC에 이 ICO를 신고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다수의 토큰 발행 회사들은 ICO를 미국이 아닌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싱가포르 등의 나라에 공개를 하고 미국 투자자들의 참여 자체를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근에는 레귤레이션 D나 레귤레이션 A 플러스에 근거해서 복잡한 신고 및 등록 과정 없이도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ICO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이 레귤레이션 D와 레귤레이션 A 플러스를 통한 ICO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귤레이션 D 이상의 룰 504조는 증권 발행을 계획 중인 소규모 기업들이라면 반드시 검토해봐야 하는 조항인데요. 이 조항은 기업이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도 ICO를 통해 1년 내에 5만 달러까지는 토큰을 무제한에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자주 등장하는 조항 중에 하나가 룰 506조인데요. 이 조항은 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엔터티에 제한을 두되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업으로 하여금 무제한의 가상 토큰을 공개하고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룰 506조의 비항은 공인된 투자자가 아닐 경우에는 35명 이하의 구매자들에게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되 일반적인 판매의 유인은 금지됩니다. 한편 룰 506조 C항은 모든 구매자들이 공인된 투자자들이어야 하고 판매의 유인이 허용되는데 이 룰 506조 C항에 따라서 판매의 유인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공인된 투자자인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며 자가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레귤레이션 D상의 어떤 조항에 의거하여 토큰 발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발행된 토큰의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룰 504조와 룰 506조를 통한 발행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을 요구를 하는데요. 더욱이 증권거래법 하위에 사기방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토큰을 발행한 회사는 공개된 자료에 허위 기재가 없어야 하며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2년 잡스 액트, 앞서 설명드렸던 이 미국의 많은 증권 규제를 완화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 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그 법률 아래에서 개정된 레귤레이션 A 플러스에 근거한 신고 면제가 있습니다. 이 신고 면제는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1년 기간 내에 2천만 달러 또는 5천만 달러 두 가지의 단계로 증권을 공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레귤레이션 A 플러스에 근거해서 증권 발행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SEC에 공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IPO보다 훨씬 적은 공시 의무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S1과 비교되는 레귤레이션 A 플러스의 장점으로는 보다 적은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 보다 간단한 자격 검증과 회계 감사 요건, 그리고 규제된 restricted security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들로 하여금 재판매가 허용된다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에는 블락스택이라는 기업이 처음으로 레귤레이션 A 플러스를 통해서 약 2천만 달러 규모의 ICO를 승인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유나우라는 스타트업 기업도 5,900만 달러 규모의 ICO 신청을 레귤레이션 A 플러스를 통하여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앞에서도 강조하였지만 결론적으로 미국 내에서 ICO를 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은 SEC에서 이 ICO를 증권의 공개적 판매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IPO에 길고 복잡한 과정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레귤레이션 A 플러스 등을 통해서 훨씬 간단하고 단축된 과정으로 진행을 하거나 레귤레이션 D에서 허용하는 여러 예외 조항들을 활용해서 등록 의무를 아예 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